왜 많은 노년층이 75세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여기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5세를 어떤 나이로 생각하시나요? 저도 한때는 그저 늙는 과정 중 하나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지인은 60대 후반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지만 76세에 큰 병을 앓으면서 그 지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만약 그때 70대 초반부터 건강 관리를 시작했다면 병원비와 고통을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의 지인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겪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아직 건강한데 굳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아프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지. 하지만 이런 생각은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70세 이후 건강 문제가 급격히 찾아오고 그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져 노후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건강하시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당신의 미래에 찾아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피하고 싶으시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노년의 삶은 건강만큼이나 정신적, 사회적 연결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하면 건강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며 무기력함을 느끼신다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변화의 시작점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무료로 여러분의 노후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변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무병장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기억력과 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제 먹은 저녁 메뉴가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지하철에서 몇 정거장 가야 하는지 자주 헷갈리시나요? 오늘은 충격적인 뇌 건강 연구 결과와 함께 여러분의 기억력을 젊은 시절처럼 되돌리는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10년 전 제 은사님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학 시절 가장 명석하셨던 교수님께서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죠.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미리 준비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인지 기능은 생각보다 훨씬 일찍 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갑자기 찾아오는 변화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자주 잊어버리거나 사람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든지 은행 비밀번호를 자꾸 헷갈리거나 약속 시간을 자주 깜빡하는 일, 그리고 집중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노화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큰 오해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증상들은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두렵고 불안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놀랍게도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기억력을 키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관리만 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의 건강은 유전자보다 생활 습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여러분의 기억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지켜주는 5가지 핵심 요소를 공개하겠습니다. 5가지 말고
정말 저만 알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5가지를 모두 소개한 후 알려드릴 테니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째, 뇌를 위한 영양 관리. DHA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주 3회 이상 섭취하세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베리류를 매일 한 줌씩 드세요. 강황, 녹차, 견과류로 뇌 염증을 예방하세요. 둘째, 뇌를 깨우는 운동법. 유산소 운동으로 뇌의 산소 공급을 늘리세요. 댄스나 수영, 그리고 머리를 써야 하는 퍼즐 게임이나 미니골프, 에어로빅, 태극권처럼 복잡한 동작의 운동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동작을 보고 따라하는 운동은 기억력과 순발력을 동시에 훈련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질 높은 수면 관리. 수면 중에 기억이 정리되고 독소가 제거됩니다. 깊은 수면을 위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의 시원한 환경이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환경은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 가능한 이불과 옷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방을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너무 어둡다 싶으시면 너무 밝은 조명 말고 따뜻한 색의 은은한 조명을 켜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일정한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기 전 독서나 명상, 따뜻한 차 한 잔 등 정해진 습관을 만들면 우리의 뇌는 잠들 시간임을 인식합니다. 취침 전에는 절대 카페인이나 술, 그리고 너무 많은 물을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대신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수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넷째, 인지 자극 활동.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세요. 손과 귀를 동시에 사용하여 뇌의 여러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악보를 보고 동작을 기억하고 연주하는 과정이 뇌 훈련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전자계산기에 의존하지 말고 암산을 하세요. 책을 읽고 토론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 명상이나 요가로 뇌를 쉬게 해주세요. 규칙적인 산책으로 마음을 환기하세요. 취미 활동으로 즐거운 자극을 주세요. 드디어 제가 알고 있는 기억력, 특히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중 이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치매를 1년 정도 앓고 계셨는데 이 방법을 매일 실천하면서 기적처럼 치매가 사라졌다는 사연을 TV에서 보았습니다. 궁금하시죠? 그 방법은 바로 필사입니다. 필사란 책 한 권을 정해서 공책에 한 바닥씩 꾸준히 매일 적는 것을 말하는데 눈으로 글을 읽고 손으로 쓰고 내용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뇌의 다양한 부위를 활성화하고 글을 읽고 쓰는 과정에서 언어를 처리하는 좌뇌와 창의적이고 감정적인 요소를 처리하는 우뇌가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글을 따라 쓰는 과정에서 단기 기억이 활성화되고 반복적으로 쓰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며 한 글자씩 따라 쓰는데 집중하다 보면 잡념도 사라지고 뇌가 고요해지며 집중 능력을 높여 치매 초기 단계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이 방법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은 돈 들이지 않고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알게 되시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무료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과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명을 결정짓는 요소 두 번째는 바로 치아 건강입니다. 치아가 불편하셔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못 드시나요? 오늘은 제 아버지께서 치아 건강을 되찾으신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치아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식사 때마다 고생하셨어요. 좋아하시던 사과도 못 드시고 밥도 억지로 드시는 걸 보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이 방법들을 알았더라면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치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치아 건강이 나빠지면 위장까지 안 좋아진다고요. 게다가 심장병까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신가요? 딱딱한 음식은 피하게 되신다. 틀니가 잘 맞지 않아 불편하시다. 입냄새가 걱정돼서 말씀하시기가 조심스럽다. 잇몸이 자주 붓고 아프시다. 차가운 물을 마시면 이가 시리시다. 이런 불편함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답니다. 치아가 안 좋으면 맛있는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말씀하시기도 불편하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동네 85세 김만덕 할머니는 작년부터 치아 관리를 시작하셨는데 요즘은 고기도 잘 드신답니다. 치아 건강은 영양 섭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어도 조금만 관리하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치아 건강을 지키는 쉬운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칫솔질은 이렇게 하세요.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을 다치지 않게 닦고 식사 후에는 꼭 양치질하고 잇몸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아주세요. 둘째, 음식은 이렇게 드세요. 우유나 두부처럼 칼슘 많은 음식 자주 드시기. 딱딱한 음식은 작게 잘라서 드시기. 달콤한 과자나 사탕은 조금만 드시기. 셋째, 치과는 이렇게 다니세요. 6개월에 한 번은 꼭 검진받기. 이가 아프기 전에 미리 가보기. 틀니는 정기적으로 관리받기. 명을 결정짓는 3번째 요소는 바로 가족들과의 균형 있는 거리 유지입니다. 가족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왜 가끔은 가슴이 아플까요? 오늘은 제가 알고 지내는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행복한 가족 관계를 위한 특별한 비법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요양원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치매 판정을 받은 어머니께 아들이 한 말입니다. 78세 김영자 할머니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이었죠. 첫째 아들 결혼식 때는 전세금까지 털어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고 손주들 학원비도 매달 보태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기억력 저하, 병원에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큰 아들네 집으로 갈 생각에 마음을 달랬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이었죠. 엄마, 우리도 살기 바빠요. 아이들 공부에도 방해될 것 같고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그동안 자신이 바쳤던 모든 세월이 허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드시던 라면 한 그릇에 눈물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이웃들은 말합니다. 요즘도 새벽이면 그 할머니가 아파트 놀이터를 홀로 거니시는 모습이 보인다고요. 손주들 학원 보내주던 그 돈을 모았더라면 지금쯤 좋은 실버타운에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드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마음 아프시죠? 자녀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할 때,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할 때, 도움이 필요해도 말 못 꺼낼 때, 자녀들 걱정되어도 입 다물어야 할 때, 명절에도 못 올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을 때,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시죠? 하지만 우리 모두 이런 순간을 겪고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이 상황을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입니다. 우리 아파트 83세 장미정 할머니는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살지만 오히려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행복한 가족 관계를 위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적당한 거리두기. 매일 전화하기보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하기. 방문할 때는 미리 연락하고 가기. 자녀의 사생활 존중하기. 둘째, 독립적인 생활 유지하기. 취미생활 즐기기.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가지기.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기. 셋째, 긍정적인 에너지 나누기. 걱정거리보다 즐거운 이야기 나누기. 작지만 기쁨이 되는 선물하기. 자녀들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기. 뇌 건강을 위해 하루 일과를 이렇게 구성해 보세요. 아침은 기상 직후 5분 스트레칭. 오메가3 보충제와 함께 아침 식사, 신문 읽기나 퍼즐 풀기. 점심은 15분 동안 가벼운 걷기. 동료들과 대화하며 식사하기.
새로운 단어 3개 외우기. 저녁은 30분 유산소 운동. 가족과 하루 일과 공유하기. 취침 전 10분 독서나 명상하기. 일주일 계획은 이렇게 세워보세요. 월요일은 새로운 요리 도전하기. 수요일은 외국어 또는 새로운 악기 학습 30분. 금요일은 친구들과 댄스나 운동으로 시간 보내기. 주말은 새로운 장소 방문하기.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로 입 헹구기. 부드러운 칫솔로 2분간 양치질하기. 잇몸도 부드럽게 닦아주기. 식사 후에는 음식물 씻어내기. 칫솔질 꼼꼼히 하기. 틀니는 빼서 깨끗이 닦기. 자기 전에는 마지막 양치질 꼭 하기.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 청소하기. 틀니는 물에 담가두기.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건강한 치아가 있어야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즐겁게 웃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현명한 거리 유지를 위해 이렇게 해보세요. 자녀와의 연락은 될 수 있으면 문자로 안부 전하기, 영상통화로 손주들 얼굴 보기,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 메시지 보내기, 방문할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되 부담되지 않게, 머무는 시간은 2~3시간이 적당, 자녀가 쉬는 시간은 피하기, 자녀도 나처럼 바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스스로 행복한 일 찾아보기, 다른 즐거움도 만들어 보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하루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5분 동안 명상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기억력 관리 방법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 관리도 오늘 배우신 방법 중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칫솔질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치과 선생님 말씀대로만 하면 틀림없이 좋아지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치아 관리 방법도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가족 간의 거리 유지하는 방법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너희들 바쁜 거 알아. 편한 시간에 연락하렴. 이라고요. 아들, 딸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말도 못 꺼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면서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